이상 돌연변이는 가로 열고 염색체는 정상이다. 자, 염색체 이상 돌연변이는 당연히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는 정상이라는 게 전제로 깔려 있다. 그래서 유전자가 이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 돌연변이는 유전자가 이상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염색체를 분석을 하는 핵형 분석으로는 판정이 불가능합니다. 핵형 분석으로 판정 불가. 염색체 이상 돌연변이는 유전자는 정상이기 때문에 염색체가 이상이 있어서 염색체를 보는 핵형 분석으로 판정이 가능합니다. 핵형 분석으로 판정 가능. 그래서 이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에 얘가 뭐가 있냐면 얘는 아래쪽에 이제 동무필사로 이제 쓰시면 됩니다. 네, 이따 체크해 줄게. 그리고 염색체 이상 돌연변이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염색체가 이상 있는 그 과정이 크게 두 가지가 구조가 이상 있는 경우가 있고 염색체의 구조 이상인 경우가 있고 염색체의 수가 이상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염색체의 구조 이상과 수 이상으로 나뉜다. 자, 이 구조 이상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 결실, 여기, 중복, 전자. 결실, 여기, 중복, 전자는 좀 이따가 할 거예요. 자세하게. 그리고 수 이상 돌연변이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배수성 돌연변이와 배수성 돌연변이는 그 염색체의 숫자가 단위체별로 증가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n 단위로 증가되는 거예요. n 단위. 사람의 n은 23개 염체가 있죠. 그럼 2n이면 46, 3n이면 69죠. 이렇게 n 단위로 증가되는 걸 배수성 돌연변이라고 그래. 그래서 3n, 4n 등등등. 이수성 돌연변이는 뭐냐면 이수성 돌연변이는 염체가 개수가 한 개 또는 한 개가 없는 거예요. 한 개가 많거나 한 개가 없는 거. 그걸 이수성 돌연변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배수성 돌연변이는 일반적으로 식물에게만 나타납니다. 식물에게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사람과 같은 동물들은 나타나지 않아. 이거를 일부러 인위적으로 시켜볼 수는 있지만 시켰을 때 치사돼. 이 플레이트 상에서 그냥 죽어버리니까. 이수성 돌연변이, 그래서 이수성 돌연변이만 동물의 경우에 나타나는데, 자, 이수성 돌연변이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상염색체 수이상과 상염 수이상, 또는 성염 수이상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각각의 얘들에 대해서 좀 정리하면 되는 거라 이 구성체계는 크게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정리하고 머릿속에 잘 넣어놔야 돼. 알겠죠? 이번 테스트 볼 거고. 그래서 그 아래쪽에다가 이제 동부필사를 쓰시면 돼요. 그 아래쪽에 1번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동부필사 하시고 그리고 슈엘까지 보내주세요. 그리고 시험 보지 않습니다. 테스트는 안 봅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서 천천히 필기하고 머릿속에 정리해. 그리고 시험 보지 않을 거니까 부담 없이. 근데 왜 이걸 써야 되냐면 기본적인 내신에서는 무조건 나와. 근데 이제 응용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수능은 안 나와. 잘 안 나와. 근데 단독으로는 안 나와. 근데 일부의 어떤 그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나왔을 때 모르면 그냥 아예 틀려. 이건 생각할 여지가 없어.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개념들은 좀 무시하면 안 된다. 응용적인 문제만 좋아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조 이상. 염색체 구조 이상 돌연변이는 테스트 봅니다. 한 번은 봐야지. 구조 이상 돌연변이. 이 구조 이상 돌연변이는 아까 간단하게 썼는데 결실, 여기, 중복, 전자가 있는데 이것들이 각각 어떤 건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 그림상에서 이 염색체가 역인지 전자인지 중복인지를 이해하면 돼요. 내가 판정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정의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럼 이 구조 이상 돌연변이도 염색체 이상 돌연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핵형 분석으로 판정이 가능합니다. 구조 이상 돌연변이도 핵형 분석으로 판정 가능. 당연하게도.
자꾸 써주는 이유는 자꾸 물어봐서 그래. 문제에서 물어보니까. 핵혐소속으로 판정 가능하다. 근데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헷갈릴 만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 헷갈릴 만한 요소는 이따가 결실 여기 중복 전자를 하면서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 그래서 종류가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결실, 여기, 중복 전자. 이 결실 여기 중복 전자가 단독으로 문제 나오면 굉장히 쉬워. 얘만 알 수 있으면 되니까. 근데 이 결실 여기 중복 전자가 가계도에서 같이 나오기도 해. 가계도에서 엄마가 비분리되고 아빠는 정상적으로 받아서 자손 하나가 태어났고, 또 다른 난자는 정상적인 난자의 아빠가 결실돼서 만나서 두 번째 자손이 태어날 수도 있어. 그런 문제들도 있어. 그러니까 문제 자체 읽을 때 좀 어려워. 이게 뭔 말이야 막 이런다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 그리고 중복도 있는 경우도 있어. 세 번째 자손은 뭐 엄마가 중복돼 가지고 태어났다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대비하려면 당연히 정확한 정의가 좀 필요하겠죠. 어떤 게 이상이 있는지. 근데 그 정확한 정의가 없으면 경우의 수가 한정되어 있는 거를 모를 수도 있어. 이 경우밖에 안 되는데 이 경우도 가능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이제 안 풀리겠죠. 여러 가지 경우를 다 쓰면 이걸 하다 보면 끝나는 거지. 막연하게 문제 풀면은 못 푸니까. 그래서 결실은 뭐냐면 한 염색체에서 범위 설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의 염색체에서 유전자가 빠지는 현상이다. 유전자가 빠지는 현상. 나중에 이제 기억을 할 때 유전자가 빠지는 현상. 기억을 할 때 유전자가 빠지는 현상만 기억하면 안 되고 얘부터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의 염색체에서라는 말을. 그래서 내가 어떤 염색체를 보든지 간에 유전자가 빠져 있으면 그 염색체는 결실된 염색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한 염색체에서, 이것도 하나의 염체 봤을 때 일어납니다. 한 염색체에서, 하나의 염체에서 유전자의 위치가 바뀌는 현상. 유전자의 위치가 바뀌는 현상.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대체 왜 결실하고 여기는 하나의 염체에서 라고 얘기하는 걸 강조하냐면, 이거는 내가 옷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옷에서 얘는 내가 잠바를 벗었어. 잠바 입고 있던 잠바를 벗었다고. 그러면 잠바를 벗은 행위를 결실이라고 생각한다면 결실은 내가 한 거죠. 내 옆에 있는 친구가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단독으로 봤을 때도 다 결실됐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얘는 바지를 벗었어. 그럼 얘도 결실인 거야. 알겠지? 나는 잠바를 벗어서 결실인 거고. 이해되죠? 자, 근데 여기는 뭐냐면 바꿔 입은 거야. 잠바를 밑에다 입은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내가 한 거잖아요. 친구가 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 염체 봤을 때 일어나는 게 바로 여기다. 자, 중복은 뭐냐면 이제 하나 염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야. 하나 염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하고 같이 일어나는 거야. 나랑 가장 친한 친구, 상동 염체 간에 같이 일어나는 거야. 상동 염색체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면 나랑 똑같은 점퍼를 입은 친구가 있어. 얘가 나한테 똑같은 잠바를 또 준 거야. 그래서 나는 두 겹을 입은 거예요. 그게 바로 중복인 거예요. 알겠죠? 아니면 얘가 가지고 있고 나도 갖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하나 더 샀어. 두 개 입고 싶어가지고 하나 더 사서 또 입은 거야. 그 경우도 중복이야. 그래서 상동 염색체에서 두 가지 경우가 있어. 유전자가 이동을 하거나 유전자의 이동, 또는 이동하지 않고 그냥 복제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복제되거나 유전자가 이동하거나. 그래서 공통적으로 같은 유전자가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같은 유전자가 반복되는 현상. 전자는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어떤 거지한테 양말을 준 거예요. 알겠죠? 그게 바로 전자예요.
친한 상동 간이 아니라 비상동 염색체에서. 비상동 염색체에서 유전자의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이동했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나만 주는 경우도 되고, 아니면 거지의 양말과 내 양말을 바꿔 신는 것도 돼요. 알겠죠? 나만 이동해도 되고, 거지 거를 바꿔서 입어도 되고, 아니면 거지 것만 받아도 돼요. 이동하기만 하면 전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 라지 A, 라지 B, 라지 C, 라지 D 염색체가 있고, 스몰 A, 스몰 B, 라지 C, 스몰 D 염색체가 있습니다. 이 둘은 상동 염색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C가 이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여기에 C가 하나 더 들어가죠. 얘는 빠지고, 맞죠? 그리고 여기는 B하고 A랑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여기에 라지 B가 들어가고 여기에 A가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 염색체를 봤을 때 일어나는 건 뭐예요? 결실과 역이죠. 맞죠? 결실 역이. 초록색은 역이. 그리고 결실도 일어났다. 자, 근데 범위를 좀 확대해서 이렇게 같이 보면 중복이 일어난 거죠. 유전자의 이동에 의한 중복이 일어났죠. 이건 중복이다. 이해됐죠?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많이 쓰는지 맞춰봐. 이 중복 안에 결실이 포함된다. 이 중복된 이 상동 염체 안에 결실된 염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중복 안에 결실이 포함되어 있다. 개소리죠? 바라보는 관점에 그냥 따라 다를 뿐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전쟁 중이야. 근데 내 옆집에 일본인이 살아. 그럼 나도 그 일본인하고 전쟁해야 돼요? 그건 아니죠. 내 총들을 막 켜로 수시로 쏘면 안 되죠. 그거 나라 간의 전쟁은 전쟁이고,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인과 사람은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죠.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같이 봤을 땐 중복이고, 그냥 따로 봤을 땐 그냥 열기와 결실일 뿐이지, 이 관계가 포함 관계는 아니다. 하지만 원인과 결과 관계는 맞아요. 이렇게 하면 맞는 말이야. 결실에 의한 중복이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알겠죠? 결실에 의해서 중복이 일어났다. 이거는 맞는 말이지만, 이 결실이 중복에 포함되는 관계는 아니다. 이해되죠? 네, 판정할 수 있으면 된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비상동이 만약에 있는데, 여기 라지 F, 라지 G, 스몰 E, 스몰 F, 스몰 G 이 염색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A, C, B가 전부 다 이동했어요. 이쪽으로. C는 놔두자. 중복은 놔둬야 되니까. A와 B가 이동했어요. 이쪽으로.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봤을 때 전자인 거죠. 이해됐죠?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그래서 문제 단독으로 출제되는 문제는 좀만 자세히 보면 이게 결실인지 역인지 중복인지 전자인지 확인할 수 있고, 그것만 판단할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조해석은 여기까지 하고,